네, 안가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부터 시작해서 내부순환도로 일부 구간이 통제가 됐습니다. 네. 한 달 정도 통제가 된다고 하던데 오늘 교통 상황 어땠나요? 네, 이 내부순환로 통제 이틀째인 오늘 아침 출근길 어제보다는 다소 원활한 교통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민들이 경로 선택을 분산해서 하고 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때문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지하철 146호선 1일 이용객은 전주 대비 7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순환로의 하루 평균 이동 차량이 10만 대에 달했고 이곳을 이용하던 차량이 우회하게 되는 만큼 통제가 이뤄지는 약 한 달 동안 인근을 통행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는 그 사이 시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입간판 25개소와 현수막 120개소 설치를 완료하고 경찰과 모범 운전자, 공단 직원 등이 동원돼서 현장 통제 인원 221명을 배치했습니다. 네, 불편하시겠지만 안전을 위한 조치에 시민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는 모습이 다행입니다. 일단 서울시는 어제 케이블의 추가 손상 부위 확인을 위해서 추가 점검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었죠. 네, 서울시는 비슷한 공법으로 시공한 내부순환로의 홍제천 구간과 강변북로 서호교, 두모교 구간 등에 대해서 긴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이 점검 결과는 보수 보강 방법과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계획인데요. 국토교통부 역시 정릉천 고가와 같은 공법으로 건설된 전국의 교량 403곳에 대해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후에도 서울시 브리핑 있었던 걸로 아는데 네, 그렇습니다. 교통 상황에 대한 대책이 나온다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에 서울시가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네. 내부순환로 통제에 따른 교통 상황 모니터링 현황과 함께 앞으로의 조치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시는 교통 개선이 필요한 관리 대상 8개 교차로에 대해서 신호 운영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특히 교통량의 패턴을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방안을 경찰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대중교통의 추가 증강 방안을 검토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확실한 대책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가 제 기능을 회복하기까지는 약 25일이 소요된다고 하니까요. 시민들은 적절한 우회로나 또 대중교통 이용하셔서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도록 또 노력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취업난만큼이나 심각한 게 청년들의 주거난인데요. 네. 서울시가 청년수당에 이어서 안정된 주거 공간이 없는 청년들을 위해 반값 월세도 도입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시는 낡은 고시원과 여관 그리고 빈 사무실 등의 비주택을 이 쉐어하우스나 원룸형 주택으로 리모델링해서 이 저소득층 청년 1인에서 2인 가구에 최장 10년간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입주 물량의 30%는 이 청년 주거 빈공 가구에 시세 대비 50% 수준인 반값 월세로 우선 공급해서 높은 보증금 부담을 겪는 청년들을 돕기로 했는데요. 청년 주거 빈공 가구란 이 주택법상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또 지하나 옥상에 사는 가구, 또 비닐하우스나 고시원 등 이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가구를 뜻합니다. 네, 그렇군요. 서울시가 추진하는 반값 월세 정책이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의 일환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은 이 주택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또 비영리 법인이 사업자가 돼서 지은 지 20년이 이상 된 건물을 매입하고 임대한 회사 리모델링을 하고 또 SH공사에서 입주자를 모집해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네. 시는 리모델링 비용의 50%를 지원하게 되고요. 사업자는 사업비의 90%까지 5년 만기 연 2%의 적금리로 융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제도는 현행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상 입주 기회가 적었던 1인 가구에 안정된 주거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대로의 추세라면 2020년이면 서울의 1인 가구가 109만 가구로 늘고요. 이 중에 5분의 1은 고시원과 같은 비주택 시설에 거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반값 월세라고 해서 파격적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한 상황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때문에 서울시는 그동안의 열악한 주거의 상징이었던 이 고시원을 최근 도시 주거 문제의 대안으로 떠오른 이 쉐어하우스로 바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개인 공간을 확보하고 일부의 방은 과감하게 없애서 회의실과 휴게실, 식당과 같은 공동체 공간으로 꾸민다고 하는데요. 시는 올해 이런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을 총 400실 공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입주자는 본격 리모델링이 시작되는 6월부터
4월부터 SH공사에서 모집을 하게 되고요. 또한 내년부터는 공급 물량을 연 2,000실 이상으로 크게 늘리고 중소기업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이 경기 침체와 공실 때문에 고민하는 건물주와 또 저렴하고 안정된 주거를 찾는 청년들을 좀 연결을 해서 양쪽을 모두 도울 수 있는 좀 효율적인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시가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기뻐해야 할 서울시는 오히려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무슨 속사정인 건가요? 네, 이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이사회에서 이 2019년에 열릴 제100회 전국체전의 개최지로 서울시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정작 주최자인 서울시는 이 서울 소대팀의 경기력 열세로 마냥 웃지만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인데요. 네. 이 서울체육팀 경기력은 이 실업팀 운영 기피 현상으로 심하게 약화된 상황입니다. 이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체전에서 서울의 평균 메달 획득 성적은 277개로 이 경기도 406개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각 구청과 민간기업은 이 취약 종목의 실업팀을 운영하는 것을 꺼려해서 다른 지역들보다 체육 활동이 더 침체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연고실업팀은 현재 43개로 이 경기도와 같은 경우는 145개, 인천시 51개보다 한참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네, 안타깝네요. 각 대학에서도 그런가 하면 등록금 인하와 정원 감축과 같은 구조조정으로 운동부가 고사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한양대학교 체조부, 육상부, 그리고 유도부는 이미 해체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서울시가 100회 추진을 한다고 해도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네. 이 때문에 시는 올해 5억 원을 투자해서 이 대학 운동부와 민간 실업팀을 창단하고 훈련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대학 운동부 중에서는 명지전문대 탁구팀 등이 연내 창단을 추진하고 있고요. 네. 실업팀으로는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레슬링팀 창단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벌써 100회째를 맞는 전국체전입니다. 전문 체육 선수들의 안정된 운동 환경을 조성해서 주최 도시에 걸맞는 경기력도 유지해야겠고요. 네. 또 서울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가희 기자와 수도권 이슈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양가희 기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